네, 미국이 새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안 그래도 핵과 미사일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인데 남북 관계는 물론 국제 정세 더 불안해 보입니다. 북한 전문가를 모시고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강명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제 미국의 대북 제재 명령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앞서 리포트 나왔지만 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행정명령은 지난 2월달에 미국 의회가 대북 제재 강화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법에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에다가 재량권을 줬습니다. 그 재량권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예. 첫 번째는 그 북한의 그 주수입어인 그 해외 노동자 파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송출을 금지하고 그러면 연간 한 2억 불에서 3억 불 정도의 그 수입이 차단되게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번에 독자 제재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의 광물 거래, 인권 침해, 그다음에 사이버 안보,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북한의 수출과 또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해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 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네. 또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선박에 대한 추가 제재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방코 델타 아시아 그 사건이 있었는데 2005년도에 네. 그때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은행은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북한이 세계의 어떤 은행하고도 거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동되게 되면은 이거는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미국의 법과 행정명령의 그 제재를 받기 때문에 아마 북한의 그 숨통을 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강명도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정권의 돈줄을 이렇게 확실히 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 보면 아주 상당히 구체적이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건드렸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김정봉 교수님 말씀했지만 북한이 가장 아파하고 가장 돈이 되는 건 지금 인력 성출입니다. 인력 성출에서 거둬들이는 돈이 약 한 3억 달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개성공단에서 들어가던 돈 1억 달러. 이게 완전히 현금화될 수 있는 돈이 성출 인력에서 인건비를 가져가는 그 돈하고 우리 이제 개성공단 철폐됐고 그다음에 그 식당 있지 않습니까? 해외 나가는 식당들이 이제 거기서 많이 돈이 들어갔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잘리게 되면 김정은이는 진짜 돈줄이 잘리게 되고요. 그리고 더 큰 것은 세컨더리 보이콧.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기업도 미국하고는 거래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이 만약시 몰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의 감시망에 들어가고 달러는 미국의 기축통화 아닙니까? 국제 기축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동되기만 하면 북한의 김정은 돈줄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점은 보면 이제 북한이 인력 송출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쪽으로도 많이 가 있다라고 하고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본 뉴스 중에 하나는 북한이 제재의 빈틈을 노려서 중국의 여성 근로자를 대거 파견했다라고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요? 중국에 나와 있는 여성분들뿐만 아니고 근로자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나와 있습니다. 1년에 유동인구가 10만 명이 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중국하고 관계가 그만큼 가장 많았는데요. 북한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이게. 광물 자원이라든가 인력 성출이라든가 식당에서 벌어들이는 돈 가장 큰 것이 중국이었는데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동시켰기 때문에 이것들도 타격이 받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시 인력 성출도 아마 중국도 이제는 약간 그렇게 대규모적으로 인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조건에 놓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지금 정보에 의하면 기술 인력들 말하자면 사이버 전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이 컴퓨터 전문가들 이런 기술 인력들을 높은 값에 이제 비밀리에 파견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북한에서는 상당히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제재 전날 북한은 미국 대학생한테 노동 교화형을 선고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다 예상한 일일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말이죠. 미국 국적을 가진 그 시민을
억류를 했다가 그 형을 집행 안 하고 그러니까 재판을 시형 판결을 안 내리고 이제 데리고 있다가 그렇죠. 어떤 정정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형을 내리는데 네. 요번에 이제 미국의 그 제재가 임박한 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15년 노동 교양을 때렸습니다. 네. 이거는 과거에 좀 재미를 봤습니다. 과거에 미국인 기자 2명이라든가 예. 무슨 뭐 선교사든가 이런 분들을 이렇게 이제 억류를 했다가 그거를 석방하는 협상 과정에서 클린턴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전 뉴멕시코 주지사 리차드슨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네. 불러들여서 미국이 북한에 막 굴복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연출해서 일단은 김정은의 위상을 높이는 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2009년도 미국의 미군 기자 2명을 석방하는 과정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그때 방문했었는데 그 직후에 미북한 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핵 문제 해결하는 그런 협상이 재개돼 가지고 북한이 결국 파기하긴 했지만 2구 합의라는 것을 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무슨 양보와 식량 지원 같은 것을 이제 받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이번에 대학생을 억류하고 이제 15년 노동 경영을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고 또 한 번 그런 재미를 보려고 하는 그런 저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강 교수님 네. 노동교화형은 그냥 어떤 겁니까 먼저? 우리 교도소나 비슷합니다. 네. 북한은 교화소라고 하고 우리 한국에서 이제 교도소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 보호를 받게 하는 보호를 주는 그런 이제 뭐 일명의 감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5년 받는다, 뭐 5년 받는다, 2년. 거기는 이제 형법에 걸린 사람들도 이제 노동교화로 가고 민사소송에 걸린 사람들도 노동교화에서 가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원비어라는 미국 대학생을 이제 국가 전복죄로 이제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인권 불모지대인가 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고 미국 사람들까지도 그런 인권에 상당히 불모지대에 노출돼 있다. 그 죄명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선전물, 광고판을 뗀다고 해가지고 15년 교화형을 매긴다는 건 그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광고물을 뗐다고 해서 교도소 갑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벌금은 좀 어느 정도 뭐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이건 교화소 15년이면 중용 중에도 엄청난 중용입니다. 그걸 선전물을 떼버렸다고 해가지고 떼려고 했죠. 떼지도 못하고 네. 떼려고 했다고 해서 그걸 국가전복죄로 했다는 건 이게 가장 큰 반역죄인데 국가전복이라는 건 북한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김정은이가 만천하에 북한의 인권 불모지대라는 걸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 됐고 물론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그런 15년을 했는데 미국 정부가 아니고 일반 대학생, 관광객 대학생한테 이런 국가전복 음모죄를 뒤집어 쓰였다는 것 자체가 네. 이건 김정은이 아마 위신이 오히려 국제적으로는 더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도 있겠지 않겠어요? 제가 봐서는 이번엔 협상 카드로 사용될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이 이번에 이 대학생을 해가지고 이 일 때문에 그 전에 우리 김정봉 교수 말씀했듯이 두 기자 때문에 네. 클린턴 대통령이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협상 카드로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미국과 모든 것을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봐요.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또 미사일 실험도 하고 대규모적인 국제적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다시 북한에 이론을 한다면 제가 봐서는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대학생 문제를 해가지고 회담에 나서기는 미국도 부담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2014년도에 케네스 베라고 그렇죠. 한국계 미국인이 이제 북한에 억류됐는데 네. 그 사람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국가정보장 DNI 예. 수장이 방북했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였죠. 근데 그 당시에 북한이 클린턴 대통령한테서 얻은 만큼 그렇게 미국의 양보를 좀 얻어내려고 했습니다만은 네. 이 제임스 클래퍼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원칙대로 응하니까 그 당시에 북한 정부에서는 호텔비하고 숙식비를 전부 다 받아냈습니다. 그렇죠. 네.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문제는 또 현재 상황이 한미 군사 훈련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감이 고조되는데
뭐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 더 큰 도발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 도발은 말입니다. 김정은이가 지시를 벌써 했거든요. 예. 이거는 신이 지시를 했는데 안 할 리가 있습니까? 이거 반드시 합니다. 어떤데 그다음에 또 도발 방법도 다 제시를 했어요. 예. 뭘 했냐면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4차 핵실험은 핵실험. 그 김정은이 가져온 둥그런 그 원형 모양의 그 핵폭탄 있었죠. 네. 그거를 저 지하 터널에 넣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연결선을 갖다가 케이블로 연결해가지고 동굴 밖까지 끄집어낸 다음에 네. 밖에서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폭발을 시켰습니다. 폭발을 시켰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김정은이 이번에 뭔 지시를 했냐면 핵탄두를 미사일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핵탄두를 폭발시키겠다 그랬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핵탄두 모양에 보면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밖에서 이제 버튼을 눌러가지고 시한폭탄 장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식으로 시한폭탄 장치를 해가지고 동굴 속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터널을 다시 대매온 다음에 네. 일정 시간에서 폭발시키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있는 걸 보여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KN-08을 쏴가지고 그 쏜발을 쏴서 그 탄두에다가 핵무기를 장착을 하되 그 코어에 있는 플루토늄을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핵 내관만 가지고 네. 쏴서 그다음에 지표면에 직권에서는 폭발화시키는 그런 아마 그 실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상당한 그 뭐랄까 위협이 되는 것이고 국제사회 위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정부에서는 아마도 추가적인 제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네. 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가 뭐 4월, 5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행보를 쭉 보게 되면 아주 네.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김정은의 행보가 뭐냐면 처음에 미국이나 우리 국방부가 아직도 북한에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직 성능이 안 됐고 거기에 그렇죠. 실만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가 안 됐다고 하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을 해체해가지고 네. 거기서 만들 수 있게 뚜껑 열었잖아 앞에 네. 탄두를 실을 수 있는 뚜껑 열고 거기에 딱 들어갈 만한 핵폭탄 한 200에서 300kg짜리를 모형을 보여주고 전 세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도 아니다고 하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보여까지 줬는데 예. 그런데도 아니다고 하니까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냐면 과학자들한테 그 핵폭탄 만드는 과학자들한테 핵폭탄을 쏴서 실어서 쏴라 발사해서 우리 이게 실험을 하라 핵폭발 실험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네. 그리고 대륙간 탄도 로켓에다 실어 가지고 핵폭발 실험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 김정문 교수님 말씀했듯이 김정은이가 지시를 했다고 김정은이가 입으로 말하는 거는 동영상이 없어요. 그러나 조선중앙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김정은이가 바로 지시했다. 빠른 시일 내에 핵폭발 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라고 했다고 지시했다고 했기 때문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명령을 또 안 듣는 아니죠. 최고 존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요. 우리 그 작년도 목함지뢰 도발 사건과 똑같은 건데 예. 지금 그 목함지뢰 도발 사건을 보면 방송을 끌어 나온 게 아니에요. 방송을. 방송을 끈다는 빌미에 최고사령관이 24시간 내에 방송을 끄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는 군사행동으로 넘어가겠다는 명령을 내렸는데 방송을 안 꼈잖아요. 안 끄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쏠 테면 쏠 한번 해보자 하니까 시간은 다 되었는데 쏠 능력이 없잖아요. 전쟁할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피 황병수하고 이제 김양곤이가 내려와서 사정하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상에 자지도 먹지도 않고 34시간 동안 회담하는 걸 처음 봤는데요. 저렇게 네. 사정을. 그러니까 최고 존엄이 경고하게 달렸는데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이걸 하지 않으면 김정은이가 지시했다고 안 하면 뽕으로 되잖아요. 그럼 북한 주민들이나 전 세계가 뭐라 하겠습니까? 저 또 뽕친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하는데 그게 언제냐. 4월 15일 전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4월 15일 또 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월 15일 지나서 4월 말이나 5월 초. 그러니까 5월 7일 날로 지금 7차 당대가 잡혀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시 핵폭발 실험을 다시 한번 이제 하게 된다면 5월 7일 이전에 7차 당대 이전에 하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는 둘째치고 국제사회 세계적인 긴장 관계 더 악화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시 이번에 하게 되면 이걸 빌미해서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 7차 당대. 7차 당대까지 연기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그것까지 다 연계해가지고 7차 당대 전에 할 확률은 상당히 높은데 4월 말쯤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김정은이 처음으로 출범할 때를 봐야 될 텐데 그때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가 너무 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년 내지 5년이 상당히 위험 기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5년이 다 됐습니다. 이 부분 체제가 좀 안정돼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외교현상으로는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장악을 하고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현상으로는 거의 뭐 완전한 상태인데 안을 들여다보면은
부하들이 복종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그다음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예.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부지기 위해서 복종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복종을 하되 네. 뒤에 가서는 뭐 김정은 욕을 하는 그러니까 그걸 면정복배라고 면정복배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유엔 제재가 이제 시작되고 과거에도 유엔 제재가 있었지만은 예. 이번에 차원이 다르거든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거는 김정은이가 나름대로 최고 그 지도부 한 뭐 3천 명이 될지 10,000명이 될지 그 정도의 그 지도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선물 정치도 하고 특권을 유지시켜주고 이렇게 돈을 이제 활용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이 재정적인 그 곤란이 오게 되면은 아마 이 선물 정치를 못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최고 지휘부 내에서 네. 지휘부 내에서 상당한 불만과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북한 체제를 흔들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북한 주민들인데 네. 북한 주민들이 현재 앞으로 이제 그 지하자원도 수출 못하게 되고 유엔 제재가 심해지게 되면은 점점 더 장마당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또 흉년이 들었었고 한 30만 톤 이상 그 감산이 됐었기 때문에 만약에 외화를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식량을 수입하지 못한다 그러면 네. 장마당 물가 중에서 특히 식량값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아사자가 생기게 되고 하면은 그걸 빌미로 해서 북한 그 지도부에서 네. 김정은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 생기지 않겠나 예.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네. 북한 그 정권이 그 상당히 불안정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뭐 강 교수님께도 뭐 같은 질문이긴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 내부에서의 체제 붕괴가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어요. 뭐 여타 자스민 혁명 같은 주민 혁명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이 혁명은 상당히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뭐 통제가 너무 심하고 정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 정치 아닙니까? 정보 정치 자체가. 그럴 때 일반 주민들이 일어나기는 상당히 힘들고 뭐 일어나려면 사발 통문이라도 돌려야 되는데 돌릴 수가 없잖아요. 저 혼자 나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혼자 나간다고 따라 나갑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정병 교수님 말씀했듯이 뭐가 가능하냐면 고위층 내부에서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김정은 가지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다 죽겠다고 생각이 된다면 네. 지금 국제사회적으로 압박이 이렇게 심하게 들어가게 되면 자기네들이 불안해지거든요. 자기네들한테 선물 주거나 먹을 걸 뭐 안 준다고 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자기 자체들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정은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고위층 내부에서 이 김정은에 대한 불신과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신뢰가 지금 김정은이 들어와 가지고 총참모장 출신만 3명을 공개 청살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장성택이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안정이 됐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청살하겠습니까? 지금 고위층뿐만 아니고 중간계층까지 합하면 약 한 140여 명의 고위층들을 지금 청살했다고 하는데 3년 동안에 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럼 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청살하냐?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청살하고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청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김정은 정권 이 3년, 5년 차에 들어섰다고 보지만 우리 언론이나 정보기관에서 보듯이 북한 정권은 안정된 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해지고 있다. 네. 그리고 그 불안해지는 상황을 김정은이가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왜? 핵실험, 4차 핵실험하지, 미사일 실험하지, 그다음에 간부들 무자비하게 죽여버리지. 그것도 최고위층 인민군대 총참모장이라는 사람을 공개 청살한다는 건 이게 북한에서는 있어본 적이 없던 일인데 네. 김정은이 올라와서 벌써 3번째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 김정봉 한종대 석재교수, 강명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